숫자는 말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식을 외워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공식을 외워보시는 건 어떨지요? 내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공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공식을 암기하고 내 삶을 공식에 대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은 단계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럼 그 공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싱의 작가는 훌륭한 삶의 공식을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작가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며 이 공식을 설명합니다. 이 소설은 흔히 구두쇠로 알려진 스크루지 영감이 오래전에 죽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제이콥 말리 유령의 방문을 계기로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령인 제이콥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앞으로 세 가지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령은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이콥 말리의 말대로 스크루지에게 유령들이 방문하였고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크루지의 영감은 지금의 삶과 미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목격했으며 잠에서 깨어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즉, 미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이후 스크루지는 본인의 유일한 직원에게 칠면조를 사서 익명으로 그의 집으로 보냈으며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큰 돈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카의 집으로 가서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훌륭한 삶의 공식을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예전에 스크루지의 목적의식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본인만 생각하며 홀로 지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돈이라는 목적의식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그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산성 또한 언제나 돈을 벌기 위한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쉬는 시간 동안 동전을 세고 돈을 빌려주고 정산하고 그의 하루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령을 본 그의 목적의식은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정적 문제와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그들의 인간관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그의 행동도 남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의식만 바뀌었다고 바로 저렇게 행동이 바뀌는 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답은 저자의 말에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즉, 목적의식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행동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 전 회장인 마틴 셀그리반 박사는 우리의 행복에는 5가지 요소가 있고 그중 참여와 의미라는 2가지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행동할 수 있도록 몰입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그만 성취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을 향한 큰 원동력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자는 목적의식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갈 곳도 목적지도 없다면 현실을 안주하는 것처럼 걷고 있는 길을 계속 생각 없이 걷게 되죠. 하지만 목적의식이 있다면 어떻게든 길을 찾는 것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여 성취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공식 첫 번째 요소인 목적의식을 알아봤습니다. 삶의 공식 2번째 요소는
우선순위입니다. 목적의식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았다면 우선순위를 통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선순위 안에 단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중 지금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을 바로 우선순위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바로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현재뿐입니다. 저자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현재에 근거한 목적 설정, 목표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현재가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미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경험하는지를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크게 보면 미래의 목적의식은 현재의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내일의 단 하나, 이번 주에 단 하나, 다음 주에 단 하나, 다다음 달에 단 하나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최종의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10년의 목표, 5년의 목표, 1년의 목표, 한 달, 한 주,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단 하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뛴다면 정말 중요한 단 하나를 찾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공식의 세 번째 요소는 생산성입니다.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를 찾았다면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삶을 바꿔 놓는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행동들보다 성취가 높고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결국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찾고 생산성을 위해 몰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생산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시간 확보입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반드시 끝낼 수 있게 중요한 일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 일만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돋보기로 햇빛을 이용해서 종이나 비닐봉투를 태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 돋보기의 역할은 햇빛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 또한 초점을 모아야 종이나 비닐봉투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하고 그 시간에는 그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도록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저자는 생산적인 사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한 후 저자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필요 없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초점 탐색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찾고 바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과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현재의 성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휴식의 시간, 계획을 할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이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계속 켜놓으면 느려지듯이 우리도 더 높은 점프를 하기 위해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자는 쉬는 것도 일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표현하며 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저자는 매주 1시간을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에 세워놓은 목표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성과가 성대할 수도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남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 인생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훌륭한 삶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남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드린 공식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